어떤 울음은 소리가 없었다. 그 울음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못해 뜨겁게 달아오른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은 다시 차가운 심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나는 그 울음소리를 듣기 전까지 내 삶이 얼마나 소리 없는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날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의 울음은 한 생명의 마지막을 알리는 절규였고, 동시에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내 이름은 김미영. 올해 38이다. 남들은 내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대기업의 팀장 자리에 올랐고, 월급은 넉넉하며 혼자 살기에는 조금 넓은 고급 아파트에 산다. 나는 일에 파묻혀 살았다. 아침 일찍 출근에 늦은 밤 퇴근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동료들은 나를 워커홀릭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그저 일로 나의 공허한 삶을 채우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의 삶은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7시에 출근해 저녁 8시에 퇴근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은 그 어떤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혼자 사는 삶이 익숙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 자매도 없었다. 나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항상 바쁘게 움직였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텅 빈 텔레비전을 보았다. 나의 집은 깨끗하고 모던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마치 잘 포장된 선물 상자 안에 갇힌 허수아비 같았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완벽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나는 나의 감정을 외면했고, 나의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알 수 없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낡은 건물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유기동물 보호소였다. 나는 호기심에 그곳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나는 한 생명의 소리 없는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울음소리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슬픔을 끄집어내는 듯했다. 나는 그 울음소리의 주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한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독하게 길고 피곤한 하루였다. 숨 막히는 회의를 마치고 늦은 밤, 나는 퇴근길에 올랐다. 차가 붐비는 대로변을 피해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때 나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흐느낌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울음소리였다. 소리가 나는 쪽을 따라가 보니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 보였다. 그곳은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곳으로 들어갔다. 보호소 안에는 수많은 개들이 갇혀 있었다. 나의 발소리에 개들은 일제히 짖기 시작했지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만이 미동도 하지 않았다.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끊임없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녀석의 털은 엉망이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녀석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고개를 들었지만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포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의 눈빛 같았다. 녀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 눈물을 보고 숨이 막혔다. 보호소 직원이 내게 다가왔다. 손님, 이 개는 강산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을 싫어하고
늘 울기만 해요. 아마 이전 주인이 학대를 했던 것 같아요. 밥도 먹지 않고 그저 하루 종일 울기만 하니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어요. 직원의 말에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강산의 눈을 다시 보았다. 녀석의 눈은 울고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절박한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그 외침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과 공허함과 똑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울고 있는 나의 모습과 녀석이 겹쳐 보였다. 나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갈게요. 나의 말에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님, 이 아이는 상상 이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아이입니다. 게다가 손님은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직원의 말이 맞았다. 나의 삶은 철저하게 혼자만의 것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 강산을 돌볼 여유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강산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다. 나는 강산의 눈을 보았다. 녀석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눈물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았다. 나는 강산을 구하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나를 구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망설임 없이 입양 서류에 서명했다. 그날 밤, 나는 강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리라는 나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집에 도착한 강산은 거실 한 구석의 가장 어두운 곳에 몸을 웅크렸다. 녀석은 내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깊은 두려움에 대한 절규 같았다. 녀석은 내가 가져다준 사료는 물론 물에도 입을 대지 않았다. 그저 하루 종일 낑낑거리는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떨고 있었다. 나의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의 울음소리는 내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외로움을 끊임없이 끄집어냈다. 나는 녀석의 마음을 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녀석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녀석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다 주었다. 하지만 녀석은 나의 모든 노력을 거부했다. 녀석은 내가 다가가면 고개를 돌렸고 나의 손길이 닿으려 할 때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녀석의 눈빛은 나를 두려워했고 나는 그런 녀석의 눈빛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녀석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녀석에게는 인간의 손길이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녀석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지만 녀석의 마음을 열 수 없었다. 녀석은 마치 투명한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강산을 돌보면서 나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강산처럼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고 나의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바쁜 일상에 나를 던져 넣었다. 나는 강산을 치유해주고 싶었지만 나 자신도 치유받지 못한 존재였다. 나는 강산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나의 외로움, 나의 상실감, 그리고 나의 공허함이었다. 나는 강산을 구하려 했지만 강산은 오히려 내게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녀석이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녀석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나는 녀석이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나는 밤새도록 녀석의 곁에 앉아
녀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녀석을 구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녀석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은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녀석의 눈은 멀리, 아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은 아직도 과거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고통을 이해했다. 나 또한 과거의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녀석과 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같은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강산과의 싸움에서 나 자신이 먼저 항복했다. 나는 녀석을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지 않았다. 녀석에게 다가가지 않고 멀리 떨어진 소파에 앉아 녀석을 지켜보았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나는 녀석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녀석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녀석이 듣든 듣지 않든 상관하지 않았다.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나의 꿈, 나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의 목소리는 나의 집을 가득 채웠다. 나의 목소리는 녀석의 울음소리를 희미하게 만들었고 녀석의 울음소리는 나의 목소리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나의 책들을 녀석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을 펴고 녀석이 있는 방을 향해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다. 처음에는 녀석이 듣는 둥마는둥 했지만 며칠 후 나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다. 녀석의 울음소리가 멈춘 것이다.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 녀석은 조용해졌고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나는 녀석의 변화에 희망을 보았다. 나는 매일 밤 녀석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나의 목소리는 녀석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다. 나는 녀석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녀석이 먼저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내가 책을 다 읽고 침묵이 흐르는 순간 녀석이 나지막하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내가 책을 더 읽어주기를 바라는 듯한 소리였다. 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다시 책을 펴고 녀석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녀석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녀석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녀석의 울음소리가 멈춘 것이 꿈만 같았다. 나는 녀석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녀석은 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움찔했지만 이내 나의 손길에 몸을 맡겼다. 녀석의 털은 따뜻했고 부드러웠다. 나는 녀석의 따뜻한 천을 통해 녀석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녀석을 안고 밤새 울었다. 녀석은 나의 품 안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멈추었고 나의 마음속 울음소리도 멈추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 강산이 나의 삶에 들어온 후 나의 집은 더 이상 침묵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다. 녀석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녀석은 이제 내가 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고 꼬리를 흔들며 나를 반겨주었다. 녀석의 털은 깨끗하게 빛났고 몸에는 윤기가 흘렀다. 나는 녀석의 눈에서 더 이상 슬픔을 읽을 수 없었다. 대신 그 눈빛에는 내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내게 다가와 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고
나는 그런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은 나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의 삶도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퇴근 후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다. 나의 집에는 나를 기다리는 한 생명이 있었다. 나는 녀석에게 산책을 시켜주고, 녀석을 안고 책을 읽어주고, 녀석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녀석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녀석은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나의 가족이었다. 나는 녀석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큰 행복을 느꼈다. 녀석의 존재는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녀석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녀석은 나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하는 듯 나의 손을 핥아주었다. 나는 녀석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현관문을 열기 전 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녀석의 반가운 짖음 소리를 들었다. 녀석은 나의 발소리를 듣고 현관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녀석은 나의 품에 달려와 나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나는 그런 녀석의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슬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녀석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나는 녀석의 존재 덕분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녀석의 삶을 구해주었지만 녀석은 나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 녀석은 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다. 나는 녀석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녀석이 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드는 모습, 녀석이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녀석이 나의 손을 핥아주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녀석은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바꾸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녀석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담비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일상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나는 담비와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햇살 아래서 낮잠을 잤다. 나의 삶은 담비 덕분에 따뜻했고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담비가 평소와 달리 밥을 잘 먹지 않았다. 활발하던 담비는 하루 종일 힘없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파티를 하는 나의 옆에 앉아 낑낑거리기만 했다. 나는 담비가 감기에 걸렸나 싶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주었지만 담비는 그것마저 거부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나는 담비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수의사는 담비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다. 나는 수의사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담비의 손을 꼭 잡았다. 녀석은 나의 손을 핥아주며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담비가 아프지 않기를, 그저 단순한 감기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나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의사는 내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담비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종양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수의사의 말에 나의 세상은 멈추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멍하니 수의사를 바라보았다. 수의사는 덧붙였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2-3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잘 보살펴 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담비의 털을 적셨다. 담비는 그런 나의 얼굴을 핥아주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녀석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담비를 안고 병원을 나섰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나의 세상은 이미 끝이 나 있었다. 나는 차가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겨우 행복을 찾았는데 왜 이렇게 가혹한 시련이 찾아온 것일까? 나는 담비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나의 품에 안긴 담비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녀석과의 이별을 예감했다. 나의 삶에 다시 찾아온 빛은 그렇게 짧은 순간의 불꽃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나는 담비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녀석과의 이별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만 같았다. 나는 강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회사에서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나의 완벽했던 일상이 모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람들은 나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겨우 개 한 마리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들의 말은 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나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강산에게 바치기로 결심했을 뿐이었다. 나는 강산에게 남은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다. 나는 강산과 함께 바다로 떠났다. 녀석은 파도를 향해 짖었고 나는 그런 녀석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강산과 함께 산에 올랐다. 녀석은 풀밭 위를 뛰어다녔고 나는 그런 녀석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나는 매일 밤 강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녀석은 나의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맛있게 먹었다. 나는 녀석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슬픔을 조금씩 잊어갔다. 나는 강산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을 나의 눈과 마음속에 담았다. 강산과의 소중한 추억들은 나의 남은 삶을 지탱해줄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산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다. 녀석은 더 이상 활발하게 뛰어다니지 못했다. 녀석은 나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고 나의 손길에만 반응했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나는 녀석의 고통을 보며 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에게 고통을 멈추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녀석의 옆에 앉아 녀석의 손을 꼭 잡고 녀석에게 말을 걸었다. 강산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말에 녀석은 나의 손을 핥아주었다. 녀석의 혀는 차가웠고 나는 녀석과의 이별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강산에게서 나의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았다. 녀석은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내게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다. 녀석의 죽음은 내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겠지만 녀석과의 시간은 내게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녀석은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강산을 잃게 되더라도 녀석과의 추억은 영원히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강산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녀석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녀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녀석과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마치 강산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듯 세상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산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더 이상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나는 강산을 조심스럽게 안고 침대에 눕혔다. 녀석의 눈빛은 흐릿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손을 꼭 잡았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나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녀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녀석이 마지막까지 울까봐 걱정했다. 녀석은 고통스러울 때마다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울었기 때문이다. 나는 녀석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녀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강산아,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나 여기 있어. 너를 사랑해. 나의 말에 녀석은 힘겹게 눈을 떴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놀랍게도 슬픔이 아닌 깊은 사랑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녀석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녀석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녀석은 울고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강산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울었던 것은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녀석의 울음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봐줄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다. 녀석의 울음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슬픔을 알아봐줄 누군가를 향한 절규였다. 그리고 이제 녀석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녀석은 나를 통해 사랑을 알았고, 나를 통해 위안을 얻었고, 나를 통해 행복을 찾았다. 녀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녀석은 나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녀석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사랑을 받으며 평화롭게 떠나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녀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강산아, 사랑해. 다시 만나자.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녀석은 나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멈추었다. 녀석의 몸은 차가워졌지만 나의 마음은 녀석의 마지막 따뜻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영원히 멈추었다. 하지만 녀석의 울음소리는 나의 마음속에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녀석은 나의 삶에 들어와 나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었다. 녀석은 마지막까지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녀석의 마지막 숨결 속에서 녀석의 영혼이 나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녀석은 떠났지만 녀석의 사랑은 나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강산의 고통을 보며 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녀석은 더 이상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고 나의 품 안에서 힘겹게 몸을 떨었다. 나는 녀석의 아픔을 멈추게 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밤새 울었다. 녀석의 눈빛은 나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나에게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라는 것을 나는 강산을 통해 배웠다. 나는 녀석을 살리기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녀석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병원 문을 들어섰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나의 품은 녀석의 마지막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수의사는 나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녀석을 침대에 눕혔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강산아,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말에 녀석은 힘겹게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녀석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수의사는 녀석의 혈관에 약물을 주입했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녀석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녀석의 숨은 점점 옅어졌다. 녀석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내가 녀석에게 주었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녀석은 나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녀석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나의 마음은 녀석의 마지막 따뜻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녀석의 죽음은 고통이 아닌 평화였다. 녀석은 울음으로 시작된 삶을 사랑으로 마무리했다. 녀석은 나의 품 안에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 나는 녀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나는 녀석의 시신을 안고 병원을 나섰다. 녀석의 몸은 차가웠지만 녀석의 사랑은 나의 심장 속에서 뜨겁게 살아있었다. 녀석은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내게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다. 녀석의 죽음은 내게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삶을 구원하는 손길이었다. 녀석은 울음으로 시작된 삶을 사랑으로 끝마쳤고 나는 녀석의 희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녀석을 잃었지만 녀석의 사랑은 나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나는 녀석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다. 강산이 떠난 지 5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의 한적한 곳에 작은 집을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 강산이네라는 이름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열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수많은 강아지들의 활기찬 짖음 소리에 잠에서 깼고 하루 종일 그들의 보금자리를 청소하고 그들에게 밥을 주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의 집은 더 이상 침묵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다. 나의 집은 사랑과 온기로 가득한 곳이었다. 나는 보호소에 들어오는 모든 개들의 눈에서 강산의 모습을 보았다. 학대당하고 버려져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개들의 눈에서 나는 강산의 슬픈 눈빛을 보았다. 나는 그런 개들을 보며 강산이 내게 전해주었던 사랑과 용기를 떠올렸다. 나는 강산에게 배웠던 것처럼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었고 그들의 곁에 앉아 그들을 위로해 주었다. 나의 노력 덕분에 많은 개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들 중 몇몇은 좋은 가족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강산의 슬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강산의 죽음이 내게 비극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녀석의 죽음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녀석은 내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녀석이 떠난 후에도 녀석이 내게 남겨준 사랑과 용기를 잊지 않았다. 녀석은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녀석이 남겨준 사랑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보살피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나는 보호소 마당에 앉아 있었다.
나의 곁에는 수많은 개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과 평화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 나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산의 목소리를 들었다. 고마워. 미영아, 이제 너의 삶은 더 이상 슬프지 않구나. 나는 강산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강산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강산아. 네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 강산은 나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나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